우선은 인카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지난 몇 번 동안 설명드렸던 6가지 요소를 한번 적용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가 최근에 규제 당국, 금융 당국의 그런 규제 강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려간 측면이 있는데 이 짤 다들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그 짤의 원조 짤인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주의 수익성이 과도해지는 거, 그다음에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 이런 거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에 본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결국은 그냥 지분을 싸게 모을 박앤세일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거를 한번 그동안 구성해온 투자 아이디어에 비추어가지고 규제 영향이 결국에는 크지 않고 사업의 본질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인카리모 서비스가 어떤 BM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BM의 이해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특성이 실제 그 수익성, 그 다음에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제 BM의 특성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카금융 서비스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인카금융 서비스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보험 설계사를 영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그때 받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 인센티브 일부를 이제 수익으로 인식하는 그런 보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근데 이제 보험 산업 그 자체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보험 산업은 소비자가 어떤 보험의 구입으로, 보험 상품의 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효용이 조건부로,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 따른 조건부로 사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소비자는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게 굉장히 나중에 발생할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그런 내가 현금을 소비해가지고 얻게 될 미래의 효용을, 그러니까 일어날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의 효용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현금을 소비해라 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소비자하고 대면해가지고 설득하는 설계사가 이 산업에서 협상력을 보유하게 된다라는 특성을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계사의 협상력은 이제 영입해가지고 설계사들을 영입해가지고 이들 대표해서 보험사하고 얼마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인가 협상을 진행하는 그 GA 보험 판매업 그 회사의 협상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미국 시장이 보험 선진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GA의 시총하고 성장성 멀티플이 보험사들의 성장성 멀티플보다 더 높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점.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 시장을 우리나라가 따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험 시장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GA 협상력이 실제로 발현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 현재 다수의 국내 보험사들이 인카금융 서비스 같은 인카금융 서비스나 A 플러스 어셋 같은 GA 지분 확보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보험사들도 실제로 이제 자회사형 GA 설립을 통해 가지고 GA 사업 자체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는 내 실수를 커버해줄 확률이 높은 성장을 시연하고 있는 회사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인카이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험시장의 성장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시장의 성장이 제한적이다 라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보험시장의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저축성 보험이나 아니면 생명보험, 마치 저수익형 보험의 규모가 축소되어 온 데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고, 보장성 보험처럼 이제 고수익형 보험은 꾸준히 확대되어 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제정이 28년에 고갈될 걸로 예상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의료 신기술 발전에도 보험 보장 범위 확대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오래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사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가지고 의료기술 발전의 혜택을 보고 싶을 겁니다. 누구도 정말 병상에 누워가지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가지고 보다 발전된 의료기술 발전의 혜택을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노인이나 유병자 대상으로도 보험 가입을 받는 상품이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그러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아픈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더 대비를 많이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받게 되면은 성장성이 더 부각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험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서 GA 산업은 더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아까 보신 것처럼 GA는 판매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 보험시장 파이 속에서 점차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추이 속에서 설계사들이 더 많은 이익이 있는 쪽으로 커리어를 발전시키려고 하면서 보험사 전속 설계사하고 GA 소속 설계사 수 차이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GA 설계사는 거의 줄어듦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속 설계사는 17년 대비해서 확연히 줄어든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GA 소속 설계사 수가 더 커지고 있고 이런 추이는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사금융 서비스와 같은 독립 GA 성장성은 더 커지고 있어요. 독립 GA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실적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협업 파트너가 됩니다. 왜냐?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야 할 그런 압박에 이제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IFRS 17 도입이 이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실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사 CEO들은 이제 스스로 임기 내에서 성과로 발표되는 그런 이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면은 이제 독립지에 대해서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 자회사형 GA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험사 보험 상품을 판매할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사 보험 상품의 인센티브가 더 높고 그다음에 타사 인센티브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생명 GA에 만약에 삼성생명에서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이제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적의 손에 내 운명을 맡기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지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더 높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생명에서 하나생명 GA에 주는 인센티브보다 더 높은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된 설계사들이 이제 굳이 삼성생명 보험 상품을 더 팔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하나생명 GA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보다는 독립지에서 인센티브를 높여가지고 여기에서 매출 확대하는 게 더 타당한 영업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여러 그 보험사들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독립주의 같은 경우에 꾸준히 인센티브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꾸준히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적 해자에서는 회사가 어떤 점을 무기로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점이 경쟁사에 비해서 더 강력하냐 라는 거를 보면 되는데, 독립주의라는 이런 BM 비즈니스 모델이 인카그 임용 서비스가 다른 이제 경쟁사들이 모방할 수 없는 프로세스를 구축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카그 임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 다른 자회사형주의들이 모방할 수 없는 독립주의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보험사들은 GA 자체가 유망사업이라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자회사형 GA를 분사하여가지고 독립시키지 못합니다. 만약에 분사해가지고 독립시키면은 이제 그 독립주의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걸 독립시키면은 결국에는 자기 이제 사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충분히 독립시키는 게 타당함에도 이제 독립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회사주의에는 이제 주로 안정지향적인 그런 설계사가 잔류하게 되고, 독립주의에는 유리한 상품을 팔고 또 향후 이제 보험 판매 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은 다양한 금융상품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되면은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제 그런 그 회사잖아요. 여기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설계사가 진입하게 될 것이 이제 불에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성과가 더 나아질지 이런 거는 이제 명약관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할 때는 비용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정비가 대량 생산으로 분산되게 되면은 이제 단위 생산에 따라서 이제 고정비가 분산되게 되니까 이제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판매업에도 데이터 전산 시스템이나 아니면 스텝 조직 운영 이런 그 판관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인센티브 협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립 GA 소속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보험사보다 더 높은 시책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GA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 GA에 소속되어 일하는 설계사가 많아지면은 이들에게 어떤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요인이 커지게 되고, 이런 점에서 이제 협상력을 더 높게 가져가게 된다라는 점에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협상력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경제적 해자로 작용한다. 지금처럼 이제 큰 규모를 확보한 독립지로서의 인카그용 서비스의 경제적 해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익률은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상력이 어떤가를 보는 항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전 분석글을 통해서 인카그용 서비스의 이익률은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더 높은 시책을 제시하고 설계사는 수수료율이 더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단위 보험 판매량 대비 가격에 해당되는 인센티브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었고, 보험 시장이나 아니면 GA 침투율, 독립주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또 설계사의 구성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면서 Q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C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이익률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도대체 금감원이 뭘 할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그 인카그용 서비스가 주가가 좀 꽤나 하락했는데, 그 배경에는 금감원이 좀 부정적인 그런 정책을 내놨던 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은 뭐 어떤 정책이 있었냐를 생각해보면은 선지급 수수료를 기간에 나누어갖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인센티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 사업비를 매달 보고받는 그런 방안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런 정책이 실제 인카금융 서비스 수익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수료 분할 지급이에요. 그래서 수수료 지급이 초기에 집중됨에 따라서 불안전 판매 같은 게 좀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기간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융위원회는 선지급으로 수수료가 지급돼가지고 관리할 요인이 적었다. 그래서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에서 7년간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그런 정책 변화를 해가지고 유지 관리를 유도할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건 이제 결국에는 기간에 분할해 갖고 지급하겠다는 그런 정책인데, 전체 지급서 수수료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GA 장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험사가 기간에 분할해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 설계사들에게 선 지급하는 게 더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는 독립주의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자금력을 갖추고 있고 선지급할 여력도 충분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설계사를 더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리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정보 등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고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이 지속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된다고 설계사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워질까? 이런 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뭐 친척이나 아니면은 뭐 지인, 학연이 이제 연결된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보험을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수익성이 높은 장기 보험으로 갈수록 다수의 설계사들이 이런 지연이나 학연 같은 인간관계로 소비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을 통해서 설계사가 많은 돈을 받는다는 거를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런 거를 잘 알면서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이걸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계사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보고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한 달 보험료의 20배가 넘는 금액을 보너스로 제공하는 등 출혈 경쟁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규제 만능주의 같은 거죠. 금융당국이 사업비를 보고받는다고 보험사들 간 실적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센티브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적이 줄어들어가지고 CEO가 잘리게 되면은 그 책임을 금감원장이 질 건 아니잖아요. 금감원장이 이 CEO가 뭐 인센티브를 적게 줘가지고 잘렸는데, 그러면 내가 재취업 시켜줄게 라고 해가지고 뭐 재취업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용을 보장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 자본주의라는 게 자기 책임하에서 모든 그런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CEO는 이제 금감원장 말만 믿고 이거 그 인센티브를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경쟁은 지속된다라는 관점에서 사업비 보고가 이런 인센티브 경쟁을 완화시켜줄 거라고 보는 거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배치 측면에서는 회사가 복리 창출을 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인카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충분한 인센티브 선지급 정책을 통해서 설계사를 확충하는 데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글 11월 19일에 분석했던 글에서 설계사 수가 16,000명이라는 걸 확인했었는데, 지금 2024년 연말에 보니까 16,5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는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극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자본을 잘 투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대출 판매 법인 인수한다는 걸 저번에 공유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자본 투입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같은 주주 환원에도 충분히 신경 쓰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 배치를 효과적으로 하는 DNA가 잘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인데 지난 분석회 제목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는 제목이었는데 이번 글은 뭐 어떻게 제목을 정해야 될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TTM PER이 현재 4.75인데 지금 실적이 굉장히 급증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설계사수가 급증하면서 2023년 3분기 대비해가지고 2024년 3분기 순이익이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증하는 시기에 보험업 특성상 매출이 지속성을 보인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2025년 실적을 매우 보수적으로 2024년 3분기 실적의 4배로만 추정하더라도 현재 시총은 25년 FPER 기준으로 해서 3.32예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3.32면은 이때 제가 2022년 2분기 멀티플 3초반을 보면 내가 기업을 열심히 찾지 않았구나 반성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시기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규제 노이즈로 하락한 주가는 가치 투자자에게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BM하고 성장성, 경제적 해자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적정 멀티플 8에서 10 정도를 제시드리며 이는 이런 기대가 현실화되는 2025년 내에 171.1%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 인카운트 서비스 투자 아이디어 리뉴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